총선이 끝나서 돌아오신 분입니다. 예, 오랫동안 뉴스공장에 경제 과외 교사셨는데 잠시 정당의 대표를 했다가 총선 끝난 날 바로 사임한 시한부 정치인이었던 분입니다. 최병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그 돌아오신 후에 첫 시간이니까 한 10초만 소감을 묻자면 그 정치판이 어떻던가요? 근데 먼저 제가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 활동했던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네. 예. 총선 끝나자마자 사임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나 역할이 끝났다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표방을 하고 시작했어요. 살 많이 빠지셨네 정말. 전국을 유세하고 돌아다니시더니. 예. 근데 뭐 처음에 어쨌든 간에 뭐 개정선거법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왜곡해가지고 이제 이게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을 좀 평평하게 좀 하겠다는 이제 이 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목표한 것에 비해서는 한 90%는 목표 달성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덕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진짜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다스베이드에서 김총사한테 많이 듣는 표현이지만은 정치인들이 욕망에 저희 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정치판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동네인 것 같아요. 일반 사회하고 다른 동네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가고 싶지 않은 동네예요. 네,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그 가까이서 한번 겪어보면 여기 다른 세상이구나.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10분 전에 한 말인데 언제 그랬냐는 데 뒤집죠. 그리고 뭐 남녀노소 관계 없더라고요. 남녀노소 관계 없이 10분 전에 반드시 그럴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속해 놓고 10분 후에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뭐 평상시에 굉장히 저를 존경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앞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으니까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을 뒤집을 때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지? 그 과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돌아서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최 교수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가 난대요. 얼굴이 얇아가지고. 근데 얼굴이 되게 두꺼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합리화가 워낙 강력한 에고를 가진 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본인이 앞에 A라고 말해놓고 맞습니다. 10분 후에 B라고 말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전혀 아무런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걸. 그렇죠. 많은 경우에. 많은 일반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뒤집으려면.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좀 자세하기로 하고. 그걸 느끼셨군요. 그게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자,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공 분야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항상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나라 살림을 막 퍼줄 수 없지 않느냐.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 주장도 이해가 가나. 근데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으로 모든 거를 기준 삼아 기재부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대목부터 출발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요. 우리가 흔히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비교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볼 때는 더 그 당시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는 그 미국 발이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경제 충격이었었어요. 그때는 경제적인 해법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건 경제적인 충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의 이런 이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생태계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활동 이 연결고를 다 끊어놔 버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파괴적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게 저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IMF가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성장률 예상 전망치를 발표했잖아요. 네. 다들 마이너스 행위를 다 이렇게 기록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소득이 후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소득 기준으로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빚이 만들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예. 다. 그럼 빚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예. 경제 주체를 되게 커다랗게 세 가지 나눌 때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누가 그 빚을 그러니까 감당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는가? 어차피 빚은 다 생겨져 예, 그렇죠. 있는데 개인차 물론 뭐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수 가구에서 빚이 생길 텐데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개인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 세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OECD라든가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통계인데요. 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선진 국가들의 정부 빚이 109.1%입니다. GDP 대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9%예요. 정말 낮네요. 예. 반면에 가계 빚은 선진국의 평균이 72%인데 예. 우리는 94%예요. 나라 빚은 적고 가계는 굉장히 이제 개인 빚은 많다. 많은 상태죠. 이건 뭐 G20 국가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해요. 추세가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계 부채를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계 빚을 더 늘리는 것이 현명하냐? 아니면 정부처럼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굉장히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감당하는 게 낫냐? 심플하네요. 어차피 정부 부채도 결국 국민이 결국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빚은 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튼튼한 정부가 져야 된다. 그렇죠. 맞네요. 예. 네. 정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니까 이거는 우리 더군다나 한국은행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화 발행이요. 네. 소위 GDP 대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110%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 쓸 수 있는 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하고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볼 때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저거라 이거죠. 근데 그런 정책 수단을 정부가 쓰려고 하는데 정부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기재부가 그걸 딱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예. 과거에 이제 권위적인 정권 같으면은 뭐 힘으로 눌러가지고 하게 만들었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셈인데 기재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 겁니까? 교수님이 오랫동안 관찰해 오신 바로는. 기재부는 이제 아무래도 예산 배분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 막강하죠.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자신들이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자신의 권한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관료 통치를 얘기하는 이유가 관료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집단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기득권 논리가 작동을 하는 곳인 거고요. 어디나 그렇긴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관료들은 뭐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선전할 명분은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오는데 그걸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건 저는 자신들이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지금 이미 큰 파도가 왔는데 이걸 일단 막고 그다음에 대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논리에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은 파도가 작은 파도라면은 거기에 지금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외면해도 되는 거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는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관료들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 소위 마법을 가지고 소위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어쨌든 저는 그런 몸부림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재부라는 게 정부 부처 중에 가장 막강하고 왜냐하면 돈을 나눠줘야 결국은 그 부처가 돌아가는데 모든 부처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다들. 정부 청와대에서도 기재부를 굉장히 그래서 다루기 어려워하죠. 어쨌든 거기서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죠. 이거 지금 기재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하게 되면요. 역사의 죄인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해왔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관행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짓고 싶은 기득권도 있겠으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자신도 과거에 참가할 사례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죠. 이제부터.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네. 독일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입하고 있냐면요. GDP 대비 30% 투입하고 있습니다. 30%나요? 예. GDP 대비 30%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가 이제 그러니까 한 1855조 정도 됐으니까는 거기에 30%면 550조 가까운 돈입니다. 550조. 예. 예. 근데 지금 4인 가구 1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3조 국채 정도 발행하는 일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일본이랑 미국만 하더라도 GDP 대비 10%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10%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냐면은 185조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185조 정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국채 발행하는 3조 정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재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 그러네. 제가 역사의 죄인이 죄인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IMF나 각종 전문기관에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며 드리는 질문은 경제 성장률 전망이 우리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주요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K-드라마, K-팝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K-방역이 이제 그러니까 추가된 겁니다. K-방역이요. 이건 방역 성공의 결과물입니다. 소프트 파워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경제도 생태계예요.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가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이 위축되면서 끊어져요. 그렇죠.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각 부문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위 동물 세계로 보게 되면 일종의 먹이사슬 체계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제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안 끊어졌다 완전히. 그렇죠. 그걸 가능한 지키려고.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방역 당국과 정부가 노력을 했죠.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요. 자주 모신다가 아니라 내일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